카카오톡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많이 당황하셨죠? 화면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뭘 눌렀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들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청에서 30년 넘게 스피싱 사건만 수사했던 김성우입니다. 지금은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보안 강의를 하면서 꼭 필요한 안전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카톡 업데이트는 단순히 불편해진 게 아닙니다. 이제 개인정보가 훨씬 더 쉽게 노출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범죄 조직은 이런 틈을 절대 놓치지 않죠. 내 이름, 얼굴, 가족 사진까지 그대로 노출되고 김땡땡님 해외 결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름 맞춤형 사기 문자가 나오는 겁니다. 즉 아무도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범죄자에게 내 정보 쓰세요 하고 열어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다고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버튼 하나만 꺼도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만 따라하시면 통장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은 먼저 한 번 쭉 보시고 두 번째 볼 때는 카톡을 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오늘 알려드리는 설정만 해두시면 심하고 카톡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설정해보겠습니다. 카톡을 열어보셨을 때 예전처럼 친구 목록이 바로 보이지 않고 낯선 화면이 뜨셨죠?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여기에요. 내가 바꾼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화면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화면에 실시간으로 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주 사진을 프로필에 올렸다고 해봅시다. 나는 그냥 가족끼리만 보려고 한 건데 자동으로 친구들 화면에 전부 노출돼요. 문제는 더 있어요. 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최신 버전을 쓰고 있다면 내 정보가 그 사람 화면에 그대로 보입니다. 즉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퍼져나가는 거죠. 또 상태 메시지나 프로필 문구를 조금만 바꿔도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요. 친구들이 내 변화를 한눈에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이런 사소한 기록조차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은 있어요. 조금 뒤에 알려드릴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을 바꾸면 30초 만에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과정을 아주 쉽게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설정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본 분들이 계세요. 지금부터 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예요. 제가 직접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70대 김 어르신께 문자가 하나 왔어요. 김영철님 해외 결제가 발생했습니다.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누르세요. 문자에는 카드사 로고와 비슷한 그림이 붙어 있었고 링크 주소도 그럴듯했어. 어르신은 깜짝 놀라 바로 눌렀습니다. 화면이 카드사와 똑같이 보였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는 계좌 비밀번호 보안 코드까지 하나씩 입력하라고 나왔어요. 그 순간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분 만에 수백만 원이 비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건 무작위로 보낸 문자가 아니에요. 프로필에 있던 실명과 사진이 이용됐고 프로필 문구에 적힌 정보까지 참고했어요. 해외 결제라는 말도 평소 여행 사진을 보고 골랐어요. 교훈을 정리해볼게요. 첫째, 결제 알림 문자는 100% 의심부터 하십시오. 둘째,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카드사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하십시오. 셋째, 프로필의 실명과 가족 사진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프로필 공개를 줄이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예요. 태블릿에 깔아둔 카톡을 오래 방치한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예전에 쓰던 태블릿을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고 하면 잠금도 없었어요. 범죄자는 중고 거래를 통해 그 태블릿을 손에 넣었어요. 카톡이 그대로 켜져 있고 대화 목록이 전부 보였어요. 범죄자는 가족 대화를 확인했어요. 호칭과 말투를 똑같이 흉내냈어요.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잠깐만 빌려줘. 가족은 진짜인 줄 알고 바로 송금했어요. 피해자는 나중에 알았어. 내 기기에서 내 카톡이 그대로 악용된 겁니다.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쓰지 않는 기기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십시오. 둘째, 기기 화면 비밀번호를 꼭 걸어두십시오. 셋째, 카톡의 기기 연결 관리에서 모르는 기기는 즉시 제하십시오. 이 방법은 뒤에서 순서대로 안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두 사건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가 노출됐고 설정이 비어 있었고 상대는 그 빈틈만 노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단순해요. 노출을 줄이고 연결을 정리하고 확인을 2번 거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설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필이 자동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부터 시작할게요. 내 이름이 들어간 문자 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김땡땡님, 해외 결제가 발생했다. 습니다. 박땡땡님, 보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이름이 들어가면 순간 진짜 같아서 더 쉽게 속게 돼요. 그런데 이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알았을까요? 바로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본 거예요. 전화번호만 알아도 이름까지 쉽게 드러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실명으로 쓰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실명 대신 별명이나 간명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달래 개나리 아니면 김행복처럼 가볍게 만들어 두시면 돼요.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미 내 번호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져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 바로 이름을 바꿔볼까요? 먼저 카톡을 열어주세요. 카톡이 업데이트되면서 내 프로필 찾기도 어려워졌어요. 메뉴에 내 이름이 보이죠? 내 사진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프로필 편집창이 보일 거예요. 메뉴에 프로필 편집을 눌러주세요. 화면이 바뀌면 이름 옆에 또 연필 모양이 있어요. 거기를 누릅니다. 제 이름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여기에 미리 정해둔 별명을 적어주세요. 저는 예시로 백세정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다 적으셨으면 오른쪽 이 버튼 그리고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이제 끝났어요.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도 실명 대신 별명을 쓰는 걸 강력히 권장해요. 작은 변화지만 범죄자 입장에서는 큰 벽이 되는 설정이에요. 이름을 별명으로 바꿔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요. 바로 자동 친구 추가 기능 때문이에요. 혹시 아셨나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저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내 카톡 친구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되면 내 프로필 사진, 배경사진, 상태 메시지, 심지어 생일 정보까지 그대로 노출돼요. 범죄자 입장에서는 전화번호 하나만 알아 내도 내 정보를 전부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에요. 걱정되시죠? 하지만 다행히 이 기능은 버튼 하나만 꺼주면 해결돼요. 지금 같이 해볼까요? 먼저 카톡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친구 관리 메뉴를 찾으시고 눌러주세요. 조금 아래로 내려보시면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이라는 항목이 보여요. 이 버튼이 노란색이면 켜져 있는 상태예요. 한번 눌러서 회색 꺼짐 상태로 바꿔주세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내 번호를 저장하더라도 내 카톡 친구로 자동 등록되지 않아요. 즉 내 프로필은 더 이상 낯선 사람 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작은 설정 하나가 내 사생활을 확실히 지켜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내 정보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바로 내 계정에 몰래 접속 중인 기기예요. 혹시 예전에 PC에서 카톡을 쓰시다가 로그아웃을 깜빡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오래된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그대로 로그인된 채로 방치하신 경우는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기기를 통해 내 대화, 내 사진, 내 개인정보가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내 사생활을 훔쳐 보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카톡에는 내 계정이 어디에 로그인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톡을 열고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가 열리면 전체 설정을 눌러주세요. 개인 보안을 찾아 눌러주세요. 그 안에 기기 연결 관리가 눌러주세요. 이제 화면에 로그인된 기기 목록이 떠요. 컴퓨터 모양이 보이면 내 계정이 PC에서 로그인된 상태예요. 휴대폰 모양이 보이면 다른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로그인된 상태예요.
만약 목록들 내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쓰고 있는데 휴대폰만 접속되어 있는 거니 안심하셔도 돼요. 그런데 뭔가 뜨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전부 로그아웃을 눌러주세요. 필요할 때 다시 로그인하면 되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꼭 하나 더 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다른 기기 로그인 알림 기능이에요. 버튼이 회색이면 꺼진 상태예요. 한 번 눌러서 노란색 켜짐 상태로 바꿔주세요. 이 기능을 켜두면 다른 기기에서 내 계정으로 로그인 시도가 있을 때 바로 알림이 와요. 내가 한 로그인이 아닌데 알림이 온다면 누군가 무단 접속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럴 땐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결된 기기를 모두 로그아웃하세요. 이 기능만 켜둬도 몰래 들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 있어요. 꼭 지금 확인해 두시길 권장드려요. 자, 이제 기기 연결까지 정리해서 안심이 좀 되시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요즘 보이스피싱과 해킹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필리핀, 태국, 중국 같은 곳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한국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계정에 몰래 들어와요. 비밀번호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입력하기도 하고 이미 유출된 정보를 조합해서 로그인에 시도를 해요. 문제는 이런 시도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에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아예 로그인 자체를 막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켜두시면 외국에서 계정에 접근하는 시도는 전부 차단돼요. 지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톡을 켜고 오른쪽 위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메뉴에서 전체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카카오 계정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혹시 이메일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은 먼저 이메일을 연결해야 해요. 계정 정보를 누르면 이메일 등록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쓰실 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개인 메일이 없으시면 자녀분 메일을 등록하셔도 괜찮아요. 인증번호 받기를 누르면 메일로 숫자가 도착해요. 그 번호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돼요. 그리고 계정 보안에서 2단계 인증 부분이 사용 안 함이라고 되신 분들은 이메일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 중 한 개는 꼭 하셔야 해요. 2단계 인증을 다 하셨다면 바로 아래 국가별 로그인 제한이 보여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와요. 국가별 로그인 제한 사용하기를 누르시면 내 카톡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허용국가 목록이 나와요. 여기에서 반드시 대한민국만 남기고 다른 국가는 전부 삭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해외에 사는 어떤 방법으로도 로그인할 수 없어요. 해외에 여행 가실 계획이 있다면 그때만 잠시 풀어두시면 돼요. 하지만 평소에는 대한민국만 체크해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 설정 하나만으로도 해외 범죄 조직이 시도하는 해킹은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꼭 지금 확인해 두시길 권장드려요. 마지막으로 귀찮은 광고와 스팸 메시지를 막아보겠습니다. 분명 어디 가입한 적도 없는데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특가 상품을 확인하세요. 이런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광고성 알림이 오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서비스에 가입할 때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고 그냥 동의 버튼을 눌러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광고성 메시지 수신동의, 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동의 같은 내용이 숨어 있어요. 결국 내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이 광고 업체로 넘어가고 그걸 바탕으로 스팸 메시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질수록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더 쉬워요. 하지만 다행히 카톡 안에서 간단히 막을 수 있어요. 지금 같이 해볼까요? 먼저 카톡을 열고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설정 버튼을 누른 후 메뉴에서 전체 설정을 누릅니다. 메뉴에서 카카오 계정을 선택하세요. 이제 화면에서 제일 아래 있는 계정 이용을 누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서비스 이용 동의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개인정보 제공의 항목들이 노란색으로 켜져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켜져 있으면 내 정보가 광고 업체로 흘러가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하나씩 눌러서 회색 꺼짐 상태로 바꿔주세요. 조금 더 내려가시면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항목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켜져 있다면 하나씩 눌러 전부 꺼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스팸 메시지는 확 줄고 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퍼져나가는 것도 차단할 수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프로필 변경 내역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주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면 내가 따로 공개하지 않아도 친구들 화면에 실시간으로 떠요. 또 상태 메시지를 조금만 바꿔도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내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최신 버전을 쓰고 있다면 내 변경 사항과 이 자동으로 그 사람 화면에 보인다는 거예요. 즉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생활이 노출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가족 사진이나 일상 기록 등 같은 사적인 정보가 범죄자 손에 들어가면 보이스 피싱에 그대로 악용돼요. 그렇다고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버튼 하나만 바꿔주면 바로 막을 수 있어요. 지금 같다. 이해해볼까요? 카톡을 열고 내 프로필 화면으로 들어가주세요. 왼쪽 상단에 내 사진을 누르면 프로필이 들어가져요. 그 다음 오른쪽 위 점 3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메뉴가 보이면 여기서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프라이버시 보호 메뉴로 들어갑니다. 친구에게만 게시물을 공개해서 노란색 버튼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아래 프로필 업데이트를 나만 보기 항목이 있어요. 여기도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기본값은 전체 공개인 회색 버튼으로 되어 있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꼭 나만 보기로 바꿔주세요. 특히 사적인 내용은 나만 보기로 두시면 더 확실해요. 이 두 가지만 바꿔도 내가 올린 사진이 나 글이 다른 사람 화면에 자동으로 퍼지지 않아요. 제가 수사 현장에서 본 피해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설정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꼭 필요한 시급한 보안 장치예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반드시 나만 보기로 바꿔두시길 권장드려요. 이에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보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설정이에요. 이제 보안 설정은 웬만큼 마무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카톡을 쓰실 수 있는 보너스 팁을 알려드릴게요. 업데이트 이후 달라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친구 목록 정렬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돼서 이름만 찾으면 됐는데 지금은 업데이트 순으로 바뀌다 보니 내가 찾는 사람이 왜 안 보이지? 하고 헷갈리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특히 연락처가 많으신 분들은 더 불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간단히 다시 가나다 순 정렬로 바꿀 수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카톡을 열고 친구 탭을 터치합니다. 친구 목록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중간쯤 보시면 정렬 옵션이 있어요. 업데이트 순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와요. 거기서 가나다 순을 선택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두면 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친구들을 찾을 수 있어서 훨씬 편해져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럽을 껐다가 다시 켜면 가끔 정렬이 다시 초기화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면 돼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을 바로바로 찾다 늘 수 있다는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특히 어분들께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설정이에요. 작은 팁이지만 카톡을 훨씬 편리하게 만드는 기능이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꼭 해야 할 보안 설정 6가지예요. 첫째, 이름 대신 별명을 사용하세요. 둘째, 자동 친구 추가 기능을 꺼두세요. 셋째, 기기 연결 관리에서 낯선 기기를 모두 정리하세요. 넷째, 국가별 로그인 제한을 켜서 대한민국만 허용하세요. 다섯째, 외부 서비스 연결을 끊어쓰지 않는 사이트와는 정리하세요. 여섯째, 광고와 스팸 알림을 차단하세요. 다음은 업데이트 이후 반드시 해둬야 할 핵심 설정이에요. 프로필 업데이트, 공개를 나만 보기로 바꾸시고 게시물 공개 범위는 친구만 보기로 줄여두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보너스 팁이에요. 친구 목록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두시면 찾기 편해요. 7가지 설정과 보너스 팁만 해두시면 내 개인정보와 내 통장은 훨씬 더 안전해져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손주에게 도움을 청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꼭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한 분 한 분 따라 하실 때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줄어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